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무줄 자와 우주의 형태라는 주제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두 대상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싶습니다. 거리를 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가 있는데 그 자는 고무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무줄로 거리를 재? 고무줄을 늘려서 거리를 재면 거리가 달라지게? 예, 맞는 말입니다. 아무 기준 없이 고무줄만 두고 거리를 재라 하면 제대로 된 거리를 재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정해진 기준을 두고, 즉 고무줄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두 대상 사이의 거리를 수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고무줄로 만든 자를 하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고무줄이 이 자 위에는 이렇게 눈금이 표시되어 있겠죠. 여기 0이고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재고 싶은 거리가 이 거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거리는 D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고무줄이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여기가 0이고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고무줄 자 위에 있는 눈금은 고무줄을 늘린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눈금의 비율을 A라고 하고, 이 비율을 영어로 스케일 팩터라고 얘기하도록 합니다. 그럼 시간 1에서 얘를 시간 1이라고 가정하고요. 얘는 시간 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시간 1에서 스케일 팩터를 사용해서 주어진 거리 D를 표현한다면 D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시간 1에서의 새 눈금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를 보는 게 스케일 팩터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시간 2에서 스케일 팩터를 이용해서 거리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2에서 보면은 이렇게 두 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리를 재는 자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스케일 팩터 A라는 것이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넣으면 그 시간에 해당되는 자의 비율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거리 D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거리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T에서 두 대상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 봤더니 자에서 잰 거리가 X였습니다. 이때 두 대상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자, 간단하게 말해서 D는 어떤 시간 T에서의 스케일 팩터 곱하기 실제로 자 위에 있는 눈금을 쟀을 때 그 거리가 X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재미있는 계산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구한 식 D는 AT 곱하기 X, 여기 양변을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눈치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 X는 자 위에 써있는 눈금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D의 경우는 거리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하게 되면 속도가 됩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써보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방금 전에 말했듯이 거리에 대한 시간의 미분은 속도가 되겠죠. 속도는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닷으로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요 우측편을 한번 A로 원래 스케일 팩터로 나눠주면 같아지기 위해서는 스케일 팩터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아시다시피 거리라는 거는 스케일 팩터에다가 좌위에 있는 눈금의 거리를 말하는 거니까 h분의 a가 t 곱하기 d가 됩니다. 시간에 대한 스케일 팩터의 변화량을, 이게 시간에 대한 스케일 팩터의 변화량이죠. 요거를 스케일 팩터로 나눠준 요 값을 h라는 값으로 치환하기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놓도록 하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v는 h 곱하기 d가 됩니다. 지구과학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관계식은 허블이 발견한 허블의 법칙입니다. 허블의 법칙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은 더 빠른 속도로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현상을 발견하고 수식화한 것인데요. 우리는 고무줄 자를 이용해서 두 대상 간의 거리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허블의 법칙을 유도했습니다. 허블의 법칙은 이야기할 부분이 참 많은 떡밥입니다. h로 표기한 것을 허블 파라메터라고 하는데, 이를 상수로 가정하고 우주가 한 점에서 출발해서 현재까지 이르렀다고 가정하면 허블 상수의 역수가 대략적인 우주의 나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속도 v가 우주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거리 d만큼 증가했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이거는 h 곱하기 d가 돼서 양쪽에서 d를 없애주면 이걸 허블 타임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th는 h분의 지금 우리가 구한 허블 파라메터의 역수를 구하면 우주의 나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밖에도 다양한 허블 파라메터의 역할은 차차 설명하도록 하고, 이제부터 뉴턴의 법칙을 바탕으로 우주론 공부의 가장 중요한 방정식인 프리드만 이퀘이션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드만 식은 매우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서 설명해서 고무줄 자로 은하 사이의 거리를 잰다고 생각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 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는 상수인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제가 그리는 그림처럼 우주 내에 은하가 흩뿌려진 상황을 상상해 봅니다. 지금 점 하나하나는 은하를 나타냅니다. 이 은하들의 무게중심을 우리가 O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특정 은하, 요게 특정 은하 A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의 에너지 상태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상수가 된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A의 운동 상태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다 잘 아시다시피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위치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중심에서 여기 A까지의 거리를 D라고 가정했을 때 D분의 G, M, M이 되죠. 이 M이라는 거는 요 A 안에 있는 이 모든 은하들의 질량의 총합을 의미하죠. 상수, 요거를 상수 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좀 더 간단하게 고쳐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 2를 곱하면 mv 제곱 2gmm, 이번에는 콘스탄트 상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양변을 m이라는 것으로 나눠주게 되면 v제곱 마이너스 d분의 2g m이 콘스트 3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구 안에, 공간 안에 있는 은하들의 모습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구 안에 있는 은하들이 어느 정도의 밀도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밀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로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질량에다가 부피를 나눠준 값이죠. 지금 이 안에 있는 모든 은하들의 질량을 m이라고 했으니까 m은 변하지 않는데 부피를 우리가 d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부피 v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3분의 4 파이 반경의 3승 d의 3승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밀도를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v 제곱 마이너스 질량은 밀도 곱하기 3분의 4 파이
d 3승이 될 테니까요. 요걸 여기 대입하면 d분의 2g 곱하기 로 3분의 4 파이 d 3승, 요게 콘스탄트가 되죠. 요걸 좀 더 정리를 해보면 d가 여기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 콘스트 3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v하고 d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쁘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d는 a 요 상태에서 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d를 미분하면 a 닷 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서 d 다시 v임을 이용해서 a 닷 x를 해서 요 식에다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a 닷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8 파이 g 로 d는 ax라고 했으니까 a 제곱 곱하기 x의 제곱은 콘스트 3가 되겠죠. 양변을 x는 자위에 있는 눈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변을 나눠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a 제곱 마이너스 3분의 8 파이 g로 a 제곱은 콘스트 4가 됩니다. 자, 여기서 양변을 a 제곱으로 나눠주고 콘스트 4를 우리가 마이너스 k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a 제곱분의 a 닷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8 파이 g 로는 마이너스 k a 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여기서 a분의 a 닷의 제곱은 3분의 8 파이 g 로 마이너스 a 제곱분의 k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드맨의 이퀘이션이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구해질 수가 있음을 알게 됐고요. 이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해내면 실제로 요 스케일 팩터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 각각의 항을 우리가 해를 어떻게 구해내는지, 그리고 그 해에 따라서 우주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은 차차 그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